다음은 무릎 관절염 시술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어, 무릎 관절염은 똑같습니다. 아까 혈액, 골수, 지방을 추출해서 관절염 부위에 주사를 한다. 아까는 이제 정맥으로 전신을 돌린 거고, 이거는 진짜 이제 관절염이 있는 자리에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무릎 관절염은 지금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 무릎을 마주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 바깥쪽, 안쪽. 연골이 반월상 연골 밑에 받치고 있고 십자인데 연골이 이렇게 패이는 겁니다. 오래 쓰고 노화된다고 무조건 관절염이 오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요인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렇게 관절염이 오게 되고 연골이 닳게 되면서 관절 간격도 내려앉게 되고 이 반월상 연골도 삐집고 나오고 뼈에서도 이제 그 골극이라고 하죠. 막 돋아 나오고 어쨌든 이것을 이제 관절강 안으로 주사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 프롤로 주사하는 포인트에도 같이 주사를 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음파를 보고 주사하고 그냥 주사하기도 하고 침대에 옆으로 앉아서 주사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주사를 하는데 시술 장면 이제 안내해 드린 거고 무릎 관절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염증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줄기세포 이제 재생치료 혈액골수 지방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문제는 연골이 재생되느냐 지금 배양을 안 한 줄기세포 치료 방법으로는 뭐 여러 논문에서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폐인 연골이 막 차오른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무릎 줄기세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MRI를 또 전후로 찍는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원액지수라는 심층 설문지입니다, 이게. 설문지를 하면 조금 뭐 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원액지수라는 것은 뭐 무릎 관절염이나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제 논문에도 이게 근거로 제시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있는 이제 설문지라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한번 케이스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KNN이라는 그 방송에서 한번 줄기세포라는 용어는 아직 조금 쓰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에 대한 재생치료의 내용으로 이렇게 방송 한 부분 캡처를 했습니다.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 볼 수 있지만 효과를 보신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고 그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연골 재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연골이 막 재생되는 것까지는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생이 되는지 이제 저도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절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되고 사람들이 수술 없이 간편한 거를 또 원하시잖아요. 뭔가 이제 관절경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간편하게 뭔가 이 줄기세포 성분을 고정시키고 세포수를 배양을 통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좀 더 간편하게 연골 재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재생의학의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뭐 내과적 약물 치료하면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 이렇게 약물 치료가 주가 되는 거고 또 외과적인 수술 치료, 우리가 맹장염, 맹장 수술, 뭐 관절이 너무 이제 오래 써서 이제 관절염이 너무 진행을 했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내과적인 약물 치료, 외과적인 수술 치료가 지금까지 대표적인 가장 중요하고 스탠다드 기본적인 치료가 될 것이고 이제 재생의료가 또 부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존 의학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과하게 들어갔을 때 그런 각종 부작용이라든지 또 기존 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까 언급해드린 그런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이제 부상하게 된 분야가 이제 재생의료의 분야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치료가 세포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의료를 그냥 정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의 신체 구조라든지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등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수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서 실시한다고 했죠. 인체세포 등. 그래서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치료고 아직 이 두 분야는 뭐 지금 환자분들한테 직접 와닿기는 조금 힘들고 뭐 회사 쪽이라든지 대학병원 또 그 연구소에 위주로 아직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알려진 분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면 우리 줄기세포 하면 이제 미분화된 뭔가 이제 성장하지 않은 세포인데 이제 연골도 되고 신경도 되고 근육도 되고 뭐 피부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는 이런 각종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미분화 상태의 세포다. 그리고 이런 세포는 배아줄기세포도 있고 유도만능줄기세포도 있고 성체줄기세포도 있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시술은 이러한 농축물입니다. 농축물. 혈액을 추출하고 골수를 추출하고 지방을 뽑아서 원심 분리를 돌려서 그 농축된 물이고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분화 상태의 세포는 골수하고 지방 이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미분화 상태의 세포는 거의 없고 이제 혈액은 원래는 이제 PRP라는 성분인데 혈소판이 농축되면서 각종 재생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근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줄기세포가 분화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각종 성장 인자나 사이토카인 같은 여러 유효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생기는 효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골수 지방 줄기세포라고 알려진 게 어떤 것인지 각각 한번 알아보고 이 성분들을 어떻게 시술하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줄기세포라고 알려진 혈액 농축물입니다. 원래는 이제 논문에서 이거를 찾으려면 블러드 스템셀, 혈액 줄기세포 이렇게 해서는 거의 안 나오고 PRP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해서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죠. 혈소판에서 유효 성분이 분비된다. 그리고 조혈모 줄기세포에서 일부 재생작용이 일어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시키고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 연골의 염증 완화시키고 면역 조종 작용하는 것은 뭐 통상 지금 받는 줄기세포 종류 중에서는 다 비슷한 내용이고 이론적으로는 혈액 골수 지방 순서로 좀 더 강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액 성분은 PRP 성분은 골수나 지방 줄기세포 시술할 때 또는 미세지방 이식을 할 때 이제 다른 성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시너지 효과의 역할까지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환자분에서 혈액 추출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링거 맞듯이 이제 이 성분을 이 혈액을 뽑아서 이제 원심분리를 돌리면 무거운 순서로 이제 적혈구, 혈소판, 혈장층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이 여기 중간에 있는 혈소판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따다가 이렇게 주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얼굴이나 탈모 시술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링거 수액에다 이제 달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PRP 말고 PRF도 많이 나오는데 통상 이제 혈액은 이제 몸 밖으로 나오면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굳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항응고제를 쓰는데 항응고제를 쓰지 않고 원심분리를 돌리면 여기가 이제 PRF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PRP는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소판을 자세히 보면 이게 알파 그래뉼 덴스 그래뉼이라는 이런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머니 안에서 나오는 유효 물질들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혈소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혈소판이고 뭔가 유사시에 역할을 해야 될 때 이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심 분리를 돌려서 혈소판 농도가 올라가면 보통 이 혈액 줄기세포 PRP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상 이제 한 5배 이상은 농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혈소판이 농축이 되면 복잡하게 적어 놓은 여러 성분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혈관 형성도 하고 콜라겐 합성도 촉진시키고 탈모에 이제 모낭 주변에서 이런 역할도 하고 면역 조절할 때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많이 맞는 이유가 되시죠. 염증 억제도 하고 뭐 피부 톤도 이제 개선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 주변에서 혈액줄기세포를 맞는다 하면 원래는 이 성분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뭐 어디서 상담을 하시든 뭐 그렇게 이제 참고로 또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찾을 때도 이 PRP 뭐 PRP 탈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 효과 어떤 상황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논문들이 쭉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골수입니다. 골수는 우리 뼈입니다, 뼈. 먼저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 골반뼈죠. 이제 사람 엉덩이를 뒤에서 봤을 때 뼈가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골반이 이렇게 여기 척추, 허리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엉덩이 뼈에서 주로 추출을 하고 이 뼈에서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골수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PRP에 비해서 월등한 유효 물질과 줄기세포 그리고 아까 이제 골수부터 제가 뭔가 미부나 줄기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엽 줄기세포가 농도는 지방보다는 훨씬 한 1000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적은 농도긴 하지만 중간엽 줄기세포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아까 내용 비슷하죠. 염증 완화, 피부 재생, 탈모, 연골, 면역 조정 그렇게 하는 거고 루게릭병 치료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 코아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그 FDA와 KFDA에서 지금 승인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루게릭병 치료제가 이 환자의 골수, 루게릭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중간엽 줄기세포를 별도로 배양한 치료제가 이제 골수 줄기세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골수 줄기세포 추출하는 시연을 하는 장면 담아봤고 뽑는 부위가 지금 보면 비너스 딤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엉덩이 뼈에 보면 뼈하고 피부하고 딱 맞닿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엉덩이 부위에 이런 부분 보셨죠? 온폭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난 사람도 있고 골수를 주로 이제 접근이 좋아서 여기서 많이 뽑는데 이 앞쪽에서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분들은 이제 앞쪽에서 뽑아야 되겠죠. 일단 뭐 골수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뽑을 수 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분이냐? 이 국내 논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줄기세포도 있고 혈소, 본백혈구, 기타 세포 이런 여러 성분들이 효과를 나타낸다. 뭔가 이제 혈액보다는 월등하게 좋아 보이죠, 일단. 실제로 시술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의해서 면역 조절 작용과 뭐 아까 이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골수줄기세포. 그래서 이제 혈액 골수줄기세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시술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분화 줄기세포가 가장 농도가 높은 부분이죠. 지방줄기세포라고 알려진 지방입니다. 지방 기질혈관 분해기라고 하고 뭐 논문 찾아보실 땐 당연히 이렇게 검색을 해야 이제 나옵니다. 환자의 복부나 엉덩이 지방이 있는 자리에서 다 추출을 할 수 있고
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60대 중반 넘어가면 유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방은 이제 80대 환자분들도 지방 흡입해서 시술을 합니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가장 풍부한 게 강점이고, 각종 치료제, 화장품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고, 아까 이 효과는 똑같죠. 지금 비슷한데 세 개 중에 가장 강력하다. 또 지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덩어리까지 같이 이용을 해서 얼굴의 볼륨이라든지 이거를 탈모 자리라든지 지속적으로 재생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방 흡입 시연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방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지방 줄기세포 부분이 있고 오일층이 있고, 여기가 이제 미세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도 활용하고, 여기는 이제 세포 외의 기질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보면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이 기름층 빼고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 줄기세포 추출하는 과정은 화학적으로 이제 콜라겐아제라는 효소를 사용해서도, 왜냐하면 지방 덩어리에 줄기세포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학적으로 녹여서 빼낼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도 빼낼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피세포, 줄기세포, 주변세포, 면역세포 이런 다양한 세포군들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주요 역할들 이렇게 되겠습니다.